떡국열차 3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번 주 떡국열차 시작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대로 된 주제 한번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만큼 또 우리는 청취자분들과 늘 함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좀 이해 안 되는데. 러시아. 러시아로 갑니다. 드디어. 러시아 한 번도 안 가봤죠, 다? 네. 러시아 안 가보셨어요? 가봤다고요, 저는. 저 혼자만 간 거 아니었어요? 갔어요? 저는 사실 이제 러시아는 거의 저희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진짜 정말 하얗시잖아요. 뭐가요? 피부가. 그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쪽에? 이슬람 쪽이라니까 그래. 서요. 알았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지도자죠. 이 보리스 nem초프. 네. 보리스 옐친도 있는데 보리스가 철수처럼 자주 쓰이는 이름인가요? 보리스요? 네. 보리스는 러시아에서 7번째로 많은 이름이에요. 6번째 아니에요? 7번째. 6번째 같은데. 뭐 보리스, 블라디미르 이런 이름이 참. 그렇죠. 블라디미르는 3번째. 푸틴이 진짜예요? 블라디미르 푸틴. 네, 그렇죠. 아니죠? 난 침 발랐어요. nem초프 씨가 피살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안나죠. 안나 두리츠카야. 안 놔줬어요? 모델이라고 했죠? 나이 차이가 네. 33살 납니다. 멋있다. 예. 이 애인이 이제 23살이고 nem초프가 55살이거든요. 정말 이건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모델 이뻤다나요? 모델인데요. 예쁩니까? 더군다나 뭐 러시아인데. 아니죠. 러시아라고 해서 다 예쁜 거는 민스크 공화국이나 저렇게 이제 백러시아 쪽이 예쁘죠. 백러시아요? 여기서 이제 취향이 나오죠.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백러시아계. 백러시아는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본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가 이제 백러시아라고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 제가 보니까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이 알아. 아니 본래 다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침비했잖아요. 형제국이라면서. 형 동생인데 형이랑 안 친해요, 제가 지금. 그렇죠. 형 동생과도 잘 안 보고 지낼 수도 있고. 뭐 전화 한 1년에 몇 번 하세요? 좀 안 만났었죠. 그렇다니까요. 형 동생이 이렇게 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몽골이 이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역을. 그렇죠. 전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러시아를 정복한 부분을 흑 러시아로 불렀고. 흑 러시아? 예, 검은 러시아. 이제 몽골이 지배했는 데를 검은 러시아. 그리고 몽골이 지배를 안 받은 동네를 백러시아로 불렀죠. 그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역사에 그렇게 화이트 러시아, 블랙 러시아? 뭐 일종의 그래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칵테일에도 있잖아요. 블랙 러시안? 네. 그거는 화이트 러시안 있어요. 그게 그건가? 그거 따라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암흑 통치의 시절이었다 이렇겠죠. 몽골이라는 데가 이제 아주 무단 통치를 했다 이래가니까 암흑 시절이니까 뭐 흑러시아 지역도 백러시아도 뭐 그렇게 써. 그리고 대러시아라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금의 러시아 다 합쳐갖고 대러시아, 큰 러시아라고 보고요. 뭐 러시아 쪽 옛날에 몽골이 지배할 때 킵차크 한국인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칸이죠, 그죠? 칸이죠. 한이 칸으로 읽으니까. 킵차크. 근데 굉장히 이제 공포 정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상당히 억눌려 살았답니다.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살해했느냐? 그렇죠. 러시아 내에서는 지금 푸틴이 지금 정적 제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설은 CIA가 일부러 푸틴이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제거했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 요즘도 푸틴이랑 미국이랑 썩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튕기니까 너무 하면서 튕기고 있잖아요. 아기곰도 아니고. 아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결국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뭐 그런 추론이 나올 수 있죠.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뭐 알려지기도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알아요. 관심법으로 보면 보여요. 누군가요? 관심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궁예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일단 뭐 수사는 뭐 러시아 또 뭐 여러 곳에서 할 텐데 이런 암살들이 우리 역사상 정적 암살 사실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는 뭐 셀 수 없이 많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한번 또 이번 시간에 짧게 한번 더 컴팩트해 가야죠.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암살을 했을까. 네. 그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암살에는 독살 포함입니까? 뭐 독살도 되겠죠. 예. 그렇죠. 하여튼 암살은 어떻든 몰래 죽이는 거니까. 네네. 어떤 도구냐? 일단 사람들 눈에 안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으로 많이 안 죽였더라고요. 암살을 어떻게 총으로 해요? 아니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 총으로 그때쯤에. 네. 그러니까 총이 늦게 발명됐으니까 네네네. 총으로 죽이진 않더라고. 뭐 당연한 얘기. 엄청나게 하세요. 생각보다 철퇴로 많이 죽이더라고요. 철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철퇴를 내릴까 싶어서? 저희 시조가 정몽주입니다. 물론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구매한 족보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조가 정몽주이기 때문에 철퇴로 또 맞으셨어요? 네. 네. 김종서도 철퇴 받고 죽잖아요. 그 영화 관상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험상궂은 철퇴로 내리치죠. 그건 사실입니까? 팩트예요? 네, 철퇴로 내려줘. 침대. 그래도 한나라의 그런 그 장수를 고위층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 김종서 장군. 소위 말해서 이제 황포정사라고 해가지고 노란 점을 찍어주면 그쪽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결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정사를 주무른 거죠. 뭐 내는 노래마다 또 히트를 했고. 그렇죠. 겨울비 이런 거. 겨울비는 내리고. 대답 없는 너. 히트작 많아요. 그러다가 막 세상 밖으로. 자, 그 김종서 장군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근데 그건 암살은 아니죠? 그건 암살이죠. 암살로 봐야 되나요? 그럼 그렇죠. 총 쏘아 죽이는구나, 뭐 철퇴로 죽이는구나. 그게 암살이죠. 그게 암살이죠. 네 죽일게 얘기 안 하고 죽이면 암살이죠. 아니 좀 사람 없는 데서 좀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거 여자친구 있었듯이 그때도 호위무사들은 물리치게, 그러니까 좀 물러나게 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 죽이는 거예요. 김종서. 네. 물론 안 죽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김종서가? 네. 어떻게 도망가요? 아니 그러니까 철퇴를 맞았는데 2번 맞았대요. 깨어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철퇴 맞고 깨어났다고요? 그만큼 강골이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가 가마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저지가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장을 하고 그죠? 이렇게 가다가 다른 김종서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여장을 했다고요? 여장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가마 타고 여장하고. 그러니까 임금한테 알리려고. 왜냐하면 군사를 자기가 군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면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한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대문 안에 지키는 사람들 다 자기 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준 거죠. 김종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그 사위집인가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사대문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수양대군한테 알렸을 거 아니에요. 종서 안 죽었던데. 뭐? 아직도 살아있어? 잘못 때려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뭐 제대로 내려쳤지, 뒤통수. 근데 와 살아있는데. 아까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잘 보고 알고? 들여보내줄까 하다가 깜빡 들여보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난리 난다. 됐다고 했어요. 그냥 가던데. 그래? 어디 가나 한번 쫓아가 봐라. 그럴까 해. 빨리 가봐라. 야, 아이들 풀어라! 그렇게 다시 잡으러 갔다. 그래서 죽인다고. 그렇죠. 그게 정사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이제 야사 쪽인가요? 박시백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정사야사를 떠나서 일단 그런 뭐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암살들 일단 김종서 장군. 그다음에 정몽주. 포원 정몽주는 선주교. 그렇죠, 선주교. 선주교 아직도 그 피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가보셨구나. 그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가나? 북한에 있어요. 근데 빗자국 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옛날에 왜 남북 교류할 때 그 개성관광 했었잖아요. 왜? 그렇죠. 진짜 빗자국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핏자국이에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하늘이 같은데. 핏자국이에요. 알겠습니다. 핏자국 인데서 대나무가 이제 또 솟았다 이런 거죠. 죽이 대나무 죽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핏자국에서 대나무가 이제 절개를 상징한다 얘기했죠. 끊기지 않는 절개.
그렇습니다. 하여가와 단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야야야야야. 그러고 보면 옛날 걸 가지고 많이 해요, 그죠? 사람들이. 가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가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렇죠. 예. 만수산 트렁칭 나오잖아요. 만수산 요즘에 칡냉면이 유천 칡냉면이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칡냉면은 크게 이제 빅2가 있어요. 만수산이란 유천인데 만수산이 개성에 있죠. 만수산이요? 네, 개성에 있는. 만수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제 공민왕 때 기철 일당 있잖아요. 기철도 당했구나. 기철을 이제 죽일 때 그것도 또 철퇴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조금 무식하다, 그죠? 아니 무식한 게 아니고 그 철퇴를 머리를 때려야 되는 거죠? 아니죠, 뭐 가슴을 때려도 되겠죠. 근데 아니 왜냐면 사람이 철퇴를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게 아니고 때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사들이 새 절구공익을 가지고 막 내리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진짜 무식한 새 절구공이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아니 그래 보통 우리가 철퇴 이러면 이런 식으로 도리깨 같이 끝에 이런 거 달린, 그러니까 그렇죠. 좀 뾰족뾰족한 거 달린 거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서구 유럽 계통이래요. 모닝스타라고 한답니다, 이걸. 스파르타쿠스 막 이런데. 그렇죠. 모닝스타요?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상큼해요? 금성이네. 모닝스타라고 하고 우리나라 거는 끝이 그냥 뭉툭하네요. 그러니까 새절공이죠. 새절공. 그러니까 동그란 거. 동그란 그거래요. 뭐 이렇게 뿔 안 달리고? 뿔 안 달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좀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던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겁게 던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자유자재로.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그렇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 손잡이는 나무니까 그렇게 안 무겁대요. 그러니까요. 무겁지도 않고 길지도 않대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철퇴를 가지고 많이 사람을 죽였냐, 암살을 많이 했냐. 일단 옷 속에 숨기기 간편하고 칼이나 이런 건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미리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휘두르면 되잖아. 누구나 뻑치기 이런 거예요? 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판 뻑치기. 그래서 이제 철퇴를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랬군요. 3단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맞으면.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퇴가 그렇게 꼭 무거워야 되는 건 아니고 충돌 당시에 어느 정도 힘이 받는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타격 당시에. 그렇죠. 제 팔 길이. 그리고 휘두르는 속도. 지렛대 원리 이런 거? 휘두르는 속도와 이 팔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요? 아닌데 나 이공대야. 그리고 아시죠? 뭐요?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 힘을 빼고 쳐야 돼. 힘을 빼고 쳐야 돼. 손목 스냅으로. 그렇지.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목 스냅. 어깨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꼭 나의 철퇴에 맞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거 봤네요. 그 골프채로 사람 머리 이렇게 때리면 죽잖아요.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요. H모 그룹의 회장이 그렇게 또 때렸잖아요. 복싱 잘하시는 그분이요? 그럼 H모 그룹 발표해서 H그룹 하면 되지 H모까지는. 굉장히 겁이 많으세요, 우리 지금 알짱 PD님이.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맞다.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김종서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미 때리기 전에 잔뜩 끔먹 긴장했어. 굉장히 눈이 무섭게 생겼던 부릅뜨면. 김종서 장군. 그래서 사실 김종서 장군이라고 하지만 문신이거든요. 그래요? 키가 몸집이 작았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강단이 있고 이래서 이제 세종이 특별히 이제 사군육진 개척할 때 파견을 했는데. 문신이었습니까? 네, 문신 출신입니다. 근데 아주 강단이 있고 아주 또 전략을 잘 구했죠. 가서 또 이제 잘. 김종서가 이제 그러니까 사관원에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젊을 때.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 얘기인데 그 세종의 형이 양녕대군이잖아요. 아, 양녕. 양녕대군이 또 이제 그 간통을 한 거예요.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어쨌든 간통을 했어요. 네. 간통을 해가지고 형이니까 세종이 왜 굉장히 양녕대군을 아꼈다잖아요. 형이니까 형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기 김종서가 15번이나 상소를 했대요. 벌 주라고. 그럼 이미 세종은 즉위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이 왕일 때. 양녕대군을. 네. 양녕대군 버려라. 네. 15번이나 이렇게 상소를 한 거예요. 간언을. 간통 때문에.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네네. 그랬는데 세종이 이제 봐주자 된 거예요. 우리 형인데. 형이 또 나한테 물려줬는데. 그래. 야, 좀 봐주라. 안 됩니다. 지금 그 간통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네 생각해 말고. 그 형 힘들어. 형이요? 맨날 술 먹고 다닌다잖아. 아니, 그래도 왕가의 어떤 그 자존심도 있는 거고,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 저기, 한양도성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 그래요? 근데 몰래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뭐 봐줬잖아. 좀 봐줘. 적당히 좀 해주시고 말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5분에 해가지고 세종이 열받아가지고 의금부에 특별명령을 해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요. 김종서를? 그래요? 그래서 의금부는 이제 잘됐다 싶은 거야 이제. 이 새끼 까불더니 막 이래가지고 가령 세종이 그냥 야 쟤 좀 가둬라 정도로 했는데 가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왕명을 어긴 내이기 때문에 곤장을 때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럴 때 보통 곤장 100대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종이 100대 너무 심하고 그럼 80대면 때리라. 80대나 100대나 80대를 맞았대요. 와 80대도 거의 이거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맷집이 좋은 거지. 김종서가. 그 대신에 그 다음 해에 다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를 생각해서 한 거지. 진짜 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건 아니다. 그냥 그만큼 강단도 있고 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죠. 김종서 장군 멋진 분이에요. 네. 어쨌든 포원 정몽주나 김종서나 상당히 이제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철퇴를 맞아 죽었는데 그 나쁜 놈 기철이는 똑같이 철퇴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정적 암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네. 다 정적들이에요, 보면. 뭐 그렇죠. 그렇죠. 공민왕에 대해서 반항을 했고 이러는 거니까 기왕후 그 권력을 믿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이제 예전에 가장 좋은 수단들이 결국 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직접 묻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게 하고 그죠. 근데 결국 다 밝혀지고 애초에 암살이란 게 일종의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뚜렷하게 반대파를 제거해가지고 나의 정책 입지를 공고히 한다. 근데 실제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여러 암살이 있지만 가장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암살 중에 하나가 이제 장보고 암살이라고 보거든요. 장보고요? 네, 장보고의 암살. 해상왕 장보고. 그렇죠, 해상왕 장보고. 장보고가 이제 통일시대 때. 위에 갔다 왔잖아요. 위아이. 장보고 사당 있고 한데. 좋더라고. 보고도 보고 장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진짜 높이 있는 아주 보물같이 아주 높은 곳에 아니 실제 일본 옌닌이라고 구당 입법 순례기라고 그 이제 우리 해초처럼 그 갔다 온 양반이 장보고에 대한 편지를 주고 받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장보고를 보고로 진짜 보물보자에다 높을 보자 써가지고 그만큼 우러러봐요. 근데 장보고라는 너무 많이 줬거든요. 옛날한테. 해상왕 장보고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진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졌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암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개입해버린 거예요. 걔도 자기 딸을 어떻게 보면 왕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죠. 장보고는 이제 본래 이제 아명을 궁복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궁복. 활할 때 궁자하고 복복자 쓰는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해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섬지방 출신들 아주 천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나라 갔단 말이죠. 근데 당나라 갔는데 그때가 이제 800 몇십 년이니까 9세기 이제 당나라가 여러 전쟁도 치르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태평성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 장보가 거기서 우리 치면 장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장교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력으로 뺏고 탈취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죠. 교역을 통해서 부를 얻고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이 판단을 해서 청해전을 왔고 그 청해전에서 이제 와서 교섭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적들을 소탕하고 여러 가지 교육에 도움 주겠다. 청해잖아요, 청해.
맑을 청자 바다 있죠. 바다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적들 다 소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중국과 일본과 이 한반도를 잇는 하나의 어떤 동아시아 해상 어떤 완전히 하나의 보루를 만든 거예요. 베이스를. 청해진이 지금으로 따지면 완도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청정해역이잖아요. 네. 김이 유명하고요. 네. 그것도 전복도 유명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보아도 이제 여기서 전국 전복 생산량의 40%가 거기서 나와요. 그 섬에 주민들 평균 그 연소득이 1억이 넘어요. 아니 3억이 넘어요. 3억 넘습니다. 그래서 전복 양식하죠 주로. 전복 양식하는 그 보아도 주민들은 차가 3대에서 4대래요. 가구당. 외제차가 그것도. 거기 이사 가야 되나? 아, 이제 늦었지. 아, 시집을 가요, 시집을. 시집을.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루에 12시간씩 물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괜찮다. 완도, 그 보아도 거기는. 네. 이제 전복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라면에도 전복 넣어 먹고, 김치에도 맛있겠다. 전복 넣고, 모든 거에 전복을 넣어요. 나 진짜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이 근데 생김새가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으이그. 야. 네, 그냥 뭐.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그 완도에 보면 그래서 옛날에 청해진이 있던 그 목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유저 진짜요? 조금씩 발굴되고 옛날에 있죠. KBS에 해상왕 장보 드라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촬영했대요. 그게 아직까지 벌써 한 1000년도 800 몇십 년이니까. 그러니까 갯벌에 이제 한 거예요. 갯벌에. 1000한 2, 300년.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갯벌이니까. 바닷물에다가 진흙에 있으니까. 그거 발굴을 해놨더라고요. 1000한 200년 가까이. 그렇죠. 우리의 갯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요. 자원의 보고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청해진 해가지고 이제 해상의 메카, 해상 교육의 메카가 되고 그렇게 뜨다 보니까 결국 힘이 생기잖아요. 돈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힘을 활용하려고 이제 신라의 이제 왕위 정탈전에서 패배한 이제 귀족 세력들이나 왕족 세력들이 이쪽하고 교섭을 요구할 거고. 장보고 쪽이나. 장보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장보도 또 내가 돈이 있으니 당연히 정치를 하고 싶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내가 밀어줬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내 딸을 하자 말자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또 장보가 잘 되니까 그 돈을 또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딱 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진짜 염장. 염장 지르는 거예요. 왕비도 못 되고요. 못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게 결국 그럼 그거 노린 게 그거잖아요. 어떻든 그럼 청해진을 위축하고 장보고를 제거하고 신라였던 왕족의 어떤 자기 왕권을 튼튼히 하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보고가 결국 암살당하면서 누가 죽였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염장 이제 그 신라 그 당시 왕족에서 보낸 거죠. 그죠? 염장이라는 사람은 암살범이고. 그렇죠. 그를 고용한 거는 신라 왕실이고. 네.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역사에 나오니까. 그 자객은 어떻게 됐나요? 자객은 상을 받았겠죠. 어떻게 잘 살아왔겠죠. 그리고 자객은 말없이 사라져야 돼요. 드러나면 안 돼요. 자객은. 돈 좀 받고. 그렇죠. 지금처럼. 히트맨? 그래서 고등어에 간을 치고. 네. 그러면서. 안동 지방에 갔겠다, 그러면. 안동 고등어, 간 고등어 때문에? 염장의 달인이 되셨죠. 되셨구나, 또. 장보고를 그렇게 암살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장보고의 부하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하들이 물론 여기 와서 진압을 했겠지만 뿔뿔이 흩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만 외구애가 해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신라 이쪽 그 당시에도 우리 해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약탈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기록에. 일본 측 기록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나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생존. 생존을 위한 거고.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좀 애매하게 그 바다, 그러니까 섬지방까지 다 행정력이 미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어쩌면 바다에선 법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나쁘다. 그리고 그때는 거기 일본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거기는 다 개개별로 다 나라가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정상적인 통치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화합할 화자 야마토국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일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좀 두 분이 친일파 같아요. 좀 보면. 아니 뭐 친일파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장보고의 부하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는 유랑하고 일부는 이제 또 자기도 그 무력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지방 호족들하고 연결돼가지고 각각의 이제 호족들의 어떤 세력이 됐다 이거죠. 용병처럼. 용병도 되고 또 자기들이 자체 호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신라가 결국 망한 게 각 어떻습니까? 각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신라의 왕실을 이제 넘보면서 결국 분쟁이 나서 결국 깨졌잖아요.
오히려 장보고 암살 이후로 결국 얼마 안 돼가지고 신라는 멸망하죠. 그러니까 결국 고려 왕건이 바로 대표적인 그 지방 호족 세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보고 암살을 통해서 왕실의 어떤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금방 깨져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왕건은 고구려 유민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호족이 됐다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 알고 있으라고요. 저희 집안 왜요? 왜? 그냥 그렇다고. 뜬금없이 한 번씩 얘기해줘야 네, 기억력이 빨리. 저희 집안이에요. 아시죠? 네. 아 맞다. 광하나 집이구나. 네.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결국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다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못하는 민족은 절대 세계를 석권할 수 없어요. 바다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못하는 세계를 석권할 수 없어요. 세계를 석권할 수 없다. 우리도 이미 1200년 전에 이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문을 뚜렷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참 희미해져 버린 거죠. 이 얘기 하시려고 장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요. 네. 아니 너무 오래 왔습니다. 너무 길게 왔습니다. 국화 옆에서 있잖아요. 네. 봄부터 서착사가 울고 있는 거야? 이분 한 문장 하시려고. 장보고 1200년을 기다려왔네요. 그죠? 팟캐스트에 지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갈고 닦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응용력이에요. 완전 달인이세요. 진짜. 근데 진짜 재밌네요. 그 왕의 어떤 그 목적을 정면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근데 그 모든 암살이나 테러가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긴 그래요? 있어요. 예, 근데 김구 암살 그런가? 아니 물론 뭐.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의 말을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싶은 마음을 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최고 권력자다. 정프로 많이 까분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시는 안 하겠죠. 이렇게 알아서. 뒷짐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좀 제끼까요? 말씀. 내가 말이야 요즘 잠이 안 와. 왜 자꾸 머리도 빠지시고. 맨날 술만 먹히네.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아니야, 난 그냥 잠 좀 잤으면 좋겠어. 누구예요, 누구? 혹시? 내가, 전라도에 김 좀 구해봐라. 김구구나. 그렇게 얘기만 해도. 전 한마디도 한 적 그렇죠. 없어요. 김 구해야 했는데. 그런데 바로 밑에서 김구 암살이. 전라도에 김이 나요? 전라도 김 많이 나잖아요. 완도. 전라도. 나 전라북도만 생각했네. 저는 요즘에 그 지도표 청경김이 참 맛있더라고요. 청경김이 지도표예요? 지도표. 성경김. 성경김. 청경은 아니고. 성경김. 지도표 성경김. 기름이 좀 많죠. 거기가 기름 좀 많아요. 네, 기름 많은데 저는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고소하대. 예전에 갈갈이 박준영 씨가 광고 모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게 김을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허허 지도표라 그랬더니 뒤에서 지도 폈구나 누가. 박준영이 지도를 폈어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광고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박님이 말씀해주신 장보고 암살 이게 우리 역사를 바꿨다. 저는 이제 중국 쪽 암살. 중국 많죠. 중국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까오지엔리, 징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암살을 시도했던 현가 그리고 그 옛날에 한번 정박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요? 말씀 그거 얘기하면 재미없어져. 재미없어져? 해야 돼. 딴 거에? 없는데? 현가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현가랑 원문 섞어서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현가 친구가 그쵸? 현가 친구 짱간가? 고정님. 짱간가? 아이고 진짜 싸다 싸. 아이고. 그런가? 김가는 아니고요. 이가는 아니고. 장가. 고가야 고가.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이러니까 역사도 오래돼가지고 사실 암살 얘기는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의
중국 통이잖아요. 네. 아니, 통은 아니고. 암살 한번 해봐요. 네. 그럴까요? 우리 많이 알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나라 태자의 단과. 연나라? 네. 네. 연나라 그때 최대 상대국이죠, 진나라하고. 네. 진나라의 정의. 단이와 정의가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정의가 빈정상하게 한 거죠. 정의가 그러니까 나중에 진시황. 그렇죠. 네. 진시황이 되는 원래 거죠. 단하고 정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면 이렇게 보면 뭐 단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리서 던진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단이가 정의를 죽이려고 현가라는 그쵸? 네. 희대의 킬러죠, 그죠? 네, 걔를 최고의 킬러.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실패했다. 실패다. 개코는 안 빼놓고 보시나 봐요? 저를 깨 같은 수 한 번씩 줘야 되니까. 최근 건데, 그거는. 근데 그래서 현가가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진왕한테 접근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 땅을 줘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옥이라는 그 사람 목을 좀 갖다 줘야겠다. 번옥이가 누구죠? 아까 말한 진시황 이정의 장수였는데 뭐 좀 빈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가족이 다 죽고 그래서 옛나라로 망명을 해왔죠. 가족 다 죽을 때까지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면? 도망갔죠. 혈혈단신으로 도망간 거네. 그러니까. 뭐하냐? 진시황이 또 자주 삐지네 보니까. 원래 좀 진시황이 좀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 최고 권력자는 자주 삐져요. 애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끼가. 새끼라니요. 걔 나보다 어릴 때 죽었는데. 그래요? 네. 몇 살에 갔지 그분이? 뭐 40대? 그러니까 47살 전에는 죽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번호기를 찾아가죠. 그래서 목을 좀 내달라.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목을 내놓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와 목을 들고 왕을 찾아갑니다. 네, 진왕을 찾아가서 근데 진왕을 찾아가기 전에 이제 연나라에서 누굴 붙여주죠. 누굴 붙여주죠? 조수. 네. 이름 뭐였죠? 진무양? 네. 그래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조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조수가 이 한마디 말씀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진나라 왕궁을 딱 가니까 황제는 저쪽 이제 널찍한 대 용상에 탁 혼자 앉아 있고 수백 평이 되겠죠 대가. 그냥 신하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쫙. 얼지 저런 어려운 사람이 메스 일하는데 망치 주고 그렇죠. 그렇죠. 메스 일 때 망치 주고 톱 달라는데 가위 주고. 진짜. 아니 지금도 청와대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들이 임명장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있고 뭐 한 100평, 200평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진짜 이게 너무너무 멀어져 보는데. 주눅들게 하는 구조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천장 넓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웅장하게 보이고 뭔가 압도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조수가 조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가가 이것도 내 팔 짜다 생각하고 일단 자기가 가는 거죠. 혼자. 예. 근데 이제 황제가 올라가면 황제 특권을 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권리를 네가 와서 설명을 해라. 그냥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 자 여기로 가면 이제 바로 여기 지름길이고 여기로 가면 바로 옛나라 서울 한 방에 갑니다. 이런 걸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가 옛날 지도는 요즘처럼 바로 펼치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돌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펼쳐야 되죠. 돌돌돌돌만 걸 돌돌 펼치니까 마지막에 딱 칼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칼을 잡아들고 이제 진나라 황제한테 막 쫓아가죠. 근데 진나라 황제가 이제 도망을 잘 쳐요.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황제의 칼이 아주 무겁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칼이 안 뽑아지는 거예요. 또 당황하기도 했고. 자, 그럴 때 이제 밑에 그럼 신하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진나라 법에 신하들은 임금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용상 있는 대를 올라갈 수 없어요. 몇 명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죽으면 나는 좀 펼 것 같다. 그런 생각. 저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 저거. 이때 쟤 죽는 내가 볼 때 전마가 죽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 어차피 올라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뭐 니 와 올랐는데 이런. 글쎄요. 그렇죠. 이 나를 혹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너가 욕심을 품지 않은 예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마침 이제 왕의 주치의죠. 황제의 주치의가 꾀를 낸 거예요. 양뭉치를 이제 현가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양뭉치를 맞고 현가가 이제 비틀하면서 이제 주저앉았겠죠 자리를. 그때 이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등을 뒤로 지고 칼을 뽑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조언을 따라가지고 칼을 딱 뽑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현가가 이제 단도 같은 이런 짧은 칼을 던지는데 결국 그 칼을 맞아 이제 빗나가는 거죠. 그 뭐 기둥에 박혔다는 설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래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않고. 아니 실력이 좋았던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가가 오늘도 실패다. 그렇죠. 그 현가 씨. 현가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현가가 사실은 이제 암살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그 역수 강가에서 헤어지거든요. 이별 의식을 치르거든요. 옛나라 태자가 딱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이제 시를 한 수 읊거든요. 지금까지. 누가요? 현가가 시를 읊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불어오고 역수의 강불은 차다. 장사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아니 근데 성공했더라도 걔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성공해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아, 근데 이 시를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뭐가요? 이 시를 외우고 계세요? 평소에? 아니 한자는 못 외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내용 어떻게 외우고 있지? 그냥 바람은 불어오고. 저 뒤에 특화돼 있다니까 정박은. 여기가 정 박사님이셨습니다. 아니 그냥 박사가 아니라니까. 아니 박사야 저기 학위는 없어. 하지만 박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바람 불어오고 그걸 바람이 부니까 물이 찰 거고. 내 옛날에 얘기 안 했어요? 네. 보통 술 취하면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일반인들은. 자기는 술 먹으면 오히려 머리가 더 명쾌해진대요. 더 잘 외워지고.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술을 먹는다고, 그래서. 아니, 일대백에 아시는 분 없어요? 근데, 네. 일대백은 좀, 이런 분들 나오면 있잖아요. 별로야? 또 신기하게 3단계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 사는 게 좋을 때지. 맞아요. 왜냐면, 괜히 지금 있으면, 그러니까 송시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고. 맞다. 아니, 광고보다. 순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계로 잘 안 나오고 그냥, 그 멀리 떨어져 훈수만 들은 거야. 야,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했는데 2단계, 3단계에서 떨어져 버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건의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네. 광고보다 1대100 출연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진시황. 그러니까 아니 현가가 이 시를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가가 무사가 아니라 문사의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과 무가 섞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킬러로서 역할을 제대로 저도 못한 거 아니냐. 했었네, 그럼 현가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뛰어난 자격이에요? 현가지. 현가는 문무를 겸비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 사실은 힘들어요. 자객의 어떤 실력을 검증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이미 한번 뭐 암살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딴 일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 암살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했다고. 그렇죠. 그럼 내가 했어. 티내면서 내가 걔 죽였잖아. 들었지. 이 자객의 검증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현가는 한 번도 안 죽여봤네. 현가는 하여튼 계속 다툼을 피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사의 기질인 거예요. 무사의 기질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툼이 있으면 거기서 시비를 판별해내자 이거거든요. 성패를 결정하자 이건데 애들 장난 같아도 성패를 결정하자는데 문사는 기본적으로 다툼을 회피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뭘 여기서 승부를 이지궁이나 이런 애들은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 죽이잖아요. 누구요? 도망. 네. 이징옥이라고. 예전에 사군육진 김종서 개척했던 저기 밑에 있던 부하. 아니 이게 좀 맥락을 뜬금없이 얘기 한 번씩 하잖아. 왜 그래. 아, 내 참. 근데 발음이라도 정확하니까. 이징옥이. 그래서 참 현가가 그런 문과 무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암살이라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 살인행위 이거는 쇼부를 죄송합니다. 모든 걸 여기 다 그래야 되거든요. 출판 저기 따라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이 문사적 기질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 암살이 성공했다면 중국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 이번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나온 중국 영화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장이모가 만들고. 그 영웅이 바로 그게 나왔잖아요. 바로 이걸 모티브로 했는데. 주윤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윤발은 안 나오죠. 주윤발이 안 나오죠. 주윤발이 왜 안 나오죠? 이영글이 나오죠. 리린체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리린체이가 현가 역할인데 리린체이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황제에 대해서 딱 날아왔지만 나는 그냥 돌아가는 걸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요. 그 진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500~600년간 계속 싸움만 하는 시대란 말이죠. 이거를 진나라가 하나가 통일해야지 이걸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영웅.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중국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해가 안정을 시키는 게 가장 하나로 뭉쳐야지 우리가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거죠. 왔다가 그냥 갑니다.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세수하러 왔다. 근데 물은 먹잖아, 그 사람은. 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 먹잖아요. 토끼가 물을 먹고 간다고. 그래서 이연근은 화살을 먹어버리죠. 화살을 수천 발 먹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화살 수천 수만 발이 날라오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황제를 시야로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하면서도 이제 황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객하면 이제 역시 성공한 자객보다는 좀 실패한 자객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해자되지 않습니까? 조금 쉬었다 갑시다. 아니, 쉬었다 할 건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조금 더. 너무 많이 쉬는데. 알겠습니다. 더국열차 3교시 마치고 4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